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 변동성과 변동폭도 커지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내성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이 되고 대차 대조표를 맞추는 양적 축소가 단행이 된다고 해도 결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건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을 잘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수급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잘 나가던 섹터였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으로 힘들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타가 아닌 이상 중장기로 쭉 홀딩하고 가시는 전략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전기차의 본격적인 성장 원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이 전기차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들의 등장은 곧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과도 맞물리게 되겠죠. 2차전지가 없이는 이 전기차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 모든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전기차 시대로의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아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앞으로는 전기차를 넘어서서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움직이거나 탈 것들이 진화가 되면 진화가 될수록 더 좋은 성능의 이 배터리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이 모든 에너지를 모아두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2차 전지 산업의 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만만치가 않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안 많이 올랐던 주가가 조정을 좀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빚을 내서 투자했거나 당장 빼서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분명히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해 나가야지만 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면서 투자하는 것, 그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을 당장 뺄 일도 없고 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장해 나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수 추종 ETF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익 조금 보고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 말고 진정한 투자를 통해서 정말 큰 수익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더라도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72만 대로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증가에 그쳤는데, 이 전기차의 판매량은 112%나 증가를 한 건데요. 완성차 전체 판매량의 5.8%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100대 중에 6대 정도는 이 순수 전기차가 판매됐다는 말이고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보인 만큼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개화기를 맞은 올해는 또 얼만큼의 침투율을 보여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92만 1642대의 차량을 판매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상하이지처, 폭스바겐, BYD, 현대차 그룹 순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판매된 이 전기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은 약 100만 대 정도 수준이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271만 대로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 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을 중국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의 전기차 성장이 정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올 한 해도 각국의 정부 지원책에 따라서 이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일 것 같고, 새로운 전기차도 20여 종 가까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완성차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의 판매가 이 호조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그리고 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수혜를 보는 건 바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CATL이 큰 점유율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296.8GWh였는데 전년에 146.8GWh 대비해서 102.3%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반도체 공급 부족의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인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올해는 얼만큼 또 성장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1위를 차지한 CATL은 작년에 전체 사용량인 296.8GWh 중에서 96.7GWh를 공급하면서 점유율 32.6%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년 대비 167.5%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서 50%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이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에 힘입은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엔 올해 변수가 많죠. 이미 30% 깎인 이 보조금이 중국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까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빠른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를 차지한 BYD의 성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전년 대비 역시 167.7%나 성장을 하면서 8.8%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를 차지한 CALB와 8위의 고시엔도 각각 130.5%와 161.3%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역시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이 중국 시장에서의 이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이 점유율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에서는 LG엔솔이 2위를 차지했죠. 자,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60.2GWh를 공급하면서 20.3%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1위인 CATL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점유율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 건데요. 2020년엔 CATL이 24.6%, LG엔솔이 23.4%로 CATL이 1.2%포인트 앞서면서 점유율 1위를 가져갔었는데요. 불과 1.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32.6%와 20.3%로 12.3%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LFP 배터리를 주축으로 하는 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선전이 CATL 점유율을 크게 높이 끌어올린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차지할 만큼 호락호락한 기업은 아니니까요. 자,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1, 2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점유율 5.8%로 5위를 기록했던 삼성 SDI는 지난해 점유율이 4.5%로 내려가면서 6위로 밀려났고요. 5위 자리는 SK온이 점유율 0.1%를 더 늘리면서 5.6%로 차지를 했습니다. 자, SK온의 지난해 사용량을 보시면 2배 정도 성장을 했죠. 성장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고요.
SK온은 포드와 합작법인인 블로벌 SK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성장성과 점유율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성장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으로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 국내 배터리 3사의 성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주로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하 E 등의 물량 급증에 따른 것이고, SK온은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니로 EV, 그리고 EV6 등의 판매 호조로 고성장을 했고요. 삼성 SDI는 피아트 500과 지프 랭글러 PHEV, 그리고 BMW iX 등의 판매가 증가를 했지만 폭스바겐 E-골프의 판매가 급감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사용량과 이 점유율 확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에도 2차전지는 이 전기차의 판매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중국의 보조금 삭감과 내년부터 전면 폐지 여부가 정말 우선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의 보급과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일부 개선된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일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죠.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책은 재연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이 중국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 지역과 국가에서는 구매 보조금의 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일본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80만 엔으로 상향 조정했고,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1조 2천억 원에서 1조 9천억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의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인프라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된다면 상황은 또 급변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니켈과 코발트 등 이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배터리 가격 상승이 전기차 판매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정말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정말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인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2차전지 배터리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 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쌍두마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안정적인 ETF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